안녕하세요. 반크의 박기태입니다. 오늘 강의 주제는 바로 우리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 청소년들의 꿈이 깃드는 대한민국이에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전 세계 청소년들의 꿈이 깃든다고요? 우리 한국에? 자, 이게 어떤 이야기인지 한번 같이 들어볼까요? 자, 여러분들은 역사를 만들고 있나요? 여러분들은 역사의 주인공인가요? 여러분들은 개개인의 역사의 주인공이지만 동시에 대한민국 역사를 만드는 주인공이에요. 저는 그래서 저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 그리고 방크 활동하는 모든 청소년 청년들이 마음속에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말을 품길 원해요. 방크 활동을 하는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한 개인을 넘어서 70억 세계인들한테 대한민국을 알리고 대한민국의 과거, 현재, 미래를 창조하는 역사의 주인공으로서 첫걸음을 하게 되니까요. 자, 그 전에 오늘 강의의 주제일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새만금 하면 어떤 게 떠오르나요? 새롭게 만들어진 드러머 땅, 서울의 3분의 2? 아마 이 정도가 떠오를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느끼는 새만금은요, 다른 느낌이에요. 새만금은 바로 저한테는 올림픽과 월드컵에 버금가는 지구촌의 최대의 축제예요. 어? 올림픽과 월드컵은 익숙하잖아요. 근데 왜 새만금이 지구촌의 3대 축제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요. 새만금에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가 열리게 돼요. 언제? 2023년 8월에. 근데 이 잼버리 대회가 올림픽 월드컵 위해서는 사람들이 잘 모를 수 있는데요. 이게 전 세계인들한테 가장 유명한 지구촌의 3대 축제예요. 무려 170개 국가에서 5만 명의 청소년, 청년, 국가 리더들이 바로 한국에 모이게 돼요. 사실상 올림픽 월드컵 그 이상이죠. 왜냐하면 5만 명의 청소년, 청년들이 대한민국에 모여서 전 세계의 미래를 논하는 청소년들, 청년들한테 꿈을 주고 있으니까요. 우리가 2002년 월드컵 기억나시죠? 대한민국, 그 대한민국 함성이 70억 세계인들한테 감동을 주었죠. 왜냐하면 월드컵 4강이 되었으니까. 또 최근이죠.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기억하세요? 그 승리의 순간들을, 감동의 순간들을 우리가 세계 7위를 했죠. 이 월드컵 4강, 평창 동계올림픽 7위, 그때 전 세계인들이 한국을 주목했어요. 동시에 동일한 지구촌 최대 축제가 바로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인데 그때 그들이, 외국인들이, 특히 청년들이, 청소년들이 바로 한국에 모여요. 그 모이는 장소가 바로 전라북도 새만금이에요. 저는 그래서 오늘 새만금 홍보대사로 참가하는 여러분들은 바로 지구촌 3대 축제이죠.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참여하는 전 세계 5만 명의 청년들한테 한국의 꿈을 미리 전하는 그런 기회가 주어진 것 같아요. 일종의 사명이죠. 자, 여러분들은 바로 우리가 대한민국이고 우리 역사를 만드는 주인공이고 그 역사는 바로 지구촌 3대 축제가 열리는 대한민국 새만금에 전 세계 5만 명의 청년들한테 한국의 꿈을, 미래를 알리는 그런 역사를 만드는 주인공으로 앞으로 활동하게 될 거예요. 자, 이제 한번 여러분들한테 질문하고 싶어요. 만약 내일 대한민국 새만금에서 잼버리 대회가 열리고 그때 모여지는 5만 명의 전 세계 청년들한테 여러분들이 만약에 새만금 홍보할 대한민국 홍보할 특강할 기회가 주어진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한국을 소개하고 싶나요? 떨리다고요? 내 앞에 5만 명이 오니까 떨리다고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이제 새만금 홍보 대사로서의 그런 거를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머릿속에 한번 띄워보세요. 만약 내가 전 세계 외국 청소년들한테 한국을 소개할 특강할 기회가 주어진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한국을 소개하고 싶은가요? 자, 또 묻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러면 한국에 오는 5만 명의 외국 청소년들은 여러분 특강을 듣기 전에 한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만약에 제가 미국의 청년인데 다음 주에 한국에 가게 돼요.
잼버리에 참가하기 위해서 막 엄마 아빠한테 말하겠죠. 엄마 나 다음 주에 한국 간다.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 때문에 막 설레요. 그럼 엄마 아빠 물어보겠죠. 그런데 한국 어떤 곳이니? 그러면서 이제 이 친구가 한국에 참가하기 전에 주변 친구들한테 가족들한테 자기가 잼버리 대회 참가하는 그 한국에 대해서 막 자랑하겠죠. 소개하고. 자, 그때 그 외국 친구들이 제일 많이 보는 게 바로 방송 신문이에요. 자, 최근 방송을 소개할게요. 2020년 8월 20일자 방송이에요. 이런 게 나왔어요. 아르헨티나 외교부 개인기관이 아니라 정부기관이죠. 아르헨티나 외교부에서 한국 정부로부터 마스크를 전달받은 후 공식 계정에서 감사 메시지를 한국에서 우리 아르헨티나로부터 이렇게 마스크를 주었다고 코로나 위험 상황에서 너무 감사하다고 감사 메시지를 올렸는데 그 외교부 그 사이트 메시지 올리는 거기에 한국 대통령을 올린 게 아니라 북한 국무위원장 사진을 올린 거예요. 한 나라의 외교부가 한국과 북한의 대통령을 구분을 못하는 거죠. 어이가 없죠. 이게 아주 옛날이라고요? 아니에요. 2020년 8월 20일이에요. 또 최근에요. 또 아주 유명한 또 다른 언론사에서도 동일하게 한국을 소개하는 코로나를 잘 대응하고 있는 한국을 소개하는 기사에서 거기에 북한 기사를 올려놓더라고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이 최근에 발생했어요. 자, 이런 이유일까요? 전 세계 관련해서 외국인들한테 한국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한국에 대해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무엇인지. 첫 번째가 바로 삼성이죠. 워낙 세계적으로 스마트폰 유명하니까. 두 번째가 전쟁. 바로 1950년도에 한국 전쟁이에요. 3위가 K-팝 스타들이죠. 가수. 4위가 아시아. 5위가 북한이에요. 방금 전에 해외 외교부에서 한국을 떠올리는 그런 뉴스에서 한국의 잘못 소개한 것처럼 세계인들이 이렇게 두 번째 전쟁, 다섯 번째 북한을 아직도 강하게 인지하고 있어요. 이 의미는 뭐냐면 앞으로 5만 명의 전 세계 청소년 청년들이 새만금 잼버리 대회 참가했을 때 그 주변 사람들이 자기 동생이 자기 자녀가 한국을 가니까 조사하겠죠. 그때 혼란스러울 거 아니에요? 혹시 북한에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근데 세계인들한테 북한 이미지는 되게 좋지 않잖아요. 또 다른 조사예요. 이건 유럽인들한테 물어봤어요. 한국 하면 뭐가 떠오르는지를. 첫 번째가 북핵 문제예요. 두 번째가 분단 문제고 세 번째가 전쟁이에요. 워낙 세계인들한테는 우리가 과거에 2002년 그 월드컵 그리고 평창 동계 올림픽을 전에는 한국을 떠오르는 게 1950년대 한국 전쟁이었어요. 세계 모든 나라 교과서에서 한국을 소개하는 제일 중요한 페이지가 바로 한국 전쟁이었으니까요. 왜냐하면 자국의 젊은이들이 전쟁 때 참전했으니까 그걸 제일 중요시 여기거든요. 그런 이유일지 몰라도 세계 청소년들이 보는 많은 교과서에서는 이 분단 문제가 제일 많이 나와 있고 동시에 외신에서는 항상 한국에 가면은 이 북한 미사일 문제가 많이 나와서 남과 북을 혼란스러운 외국인들한테는 그것을 한국으로 이미지가 되어가지고 저렇게 많은 외국인들이 오해하고 있어요. 바로 이게 외국의 교과서에서 보는 한국의 이미지예요. 바로 6.25 전쟁, 한국 전쟁의 모습이죠. 자, 이런 전쟁의 이미지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 해외에서는 그 외신을 통해서 한국을 이해하게 되는데, 자, 외신 속에 한국 어떤 모습일까요? 2017년 4월이죠. 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 중국의 시진핑 주석과 대화하면서 말한 내용이 나왔어요. 그 외신에. 근데 과거 한국이 중국의 속국이었더라고. 이렇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외신에서 한국에 대해서 말한 거예요. 북한이 아니라 전체 한국이라고. 근데 이 말은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설명해 준 내용이래요. 즉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한국은 이런 나라야라고 말하면서 한국은 전체 역사가 다 중국의 속국이었다고 말한 거예요. 정말 황당하죠. 개인과 개인 얘기가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힘이 있고 파급력이 큰
두 나라의 대통령이 대화 시간에 한국을 저렇게 전체 역사가 중국의 속국이라고 말했던 내용이죠. 정말 무지죠. 대통령까지 저렇게 한국에 대해서 잘못된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전 세계 청소년들이 얼마나 더 잘못하겠어요. 자, 그런 내용이 끝이 아니에요. 바로 그 평창 동계올림픽 한국의 축제죠. 잼버리 대회만큼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시청하는 이런 그 축제이죠. 여기서 한국에서 그 평창 동계올림픽을 주관하는 방송국이 미국 MBC 방송이었는데 개막식에서 한국을 비하하는 발언을 전 세계에 보냈어요. MBC가 인기 많거든요. 그때 어떻게 했냐면 일본 선수단이 입장할 때 그 중계진 이런 말 했어요. 일본이 1910년부터 1945년 한국을 지배한 나라면서도 모든 한국인은 일본이 자신들의 변화에 매우 중요한 문화적, 기술적, 경제적 본보기라고 말한다고 해놨어요. 모든 한국인이. 말도 안 되죠. 일본이 강압적으로 한국을 식민 지배했고 우리 거기에 저항했고 싸웠고 당시 1919년도에 전체 인구의 10분의 1이죠. 200만 명이 일본의 식민 통치에 총칼 앞에서 목숨 걸고 정하고 싸웠잖아요. 독립운동 했잖아요. 근데 모든 한국인들이 이렇게 일본에 대해 저항하지 않고 이렇게 본보겠다고 말하는 거잖아요. 이런 내용이 한 개인이 아니라 평창 동계올림픽 때 한국을 전 세계에 알리는 방송국 중계진이 저런 말 한 거예요. 일본의 한국 식민 지배로 옹호했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두 나라 대통령이 한국을 역사를 비하한 것도 문제겠지만 저렇게 한국의 축제죠. 한국의 축제를 자랑스러움을 자부심을 전 세계에 방송하는 그 무대에서 오히려 이렇게 한국을 망신스럽게 하는 일을 저렇게 특파원이 저질렀어요. 동일한 뉴스예요. 동일하게 평창 동계올림픽 때 영국에서 제일 유명한 언론사죠. 더 타임즈. 정말 영국에서 제일 유명한 언론사인데 더 타임즈에서 한국을 소개하는 거 하면서 독도를 일본이 소유한 섬이라고 저렇게 말도 안 되게 해놨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독도의 위치를 울릉도 옆에 독도가 아니라 제주도라고 해놨어요. 즉 영국에서 제일 유명한 언론사에서 제주도를 위치를 독도와 착각을 하고 그 독도 또한 일본이 소유한 섬이라고 한 거죠. 정말 일본 외무성의 대변지도 아니고 영국에서 제일 유명한 언론사에서 저렇게 잘못된 말을 해왔어요. 자, 그럼 이렇게 아까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 그리고 평창 동계올림픽 때 MBC 방송 기자 이런 사람도 도대체 어떻게 저런 말도 안 되는 거를 말할까요? 노골적으로. 그 이유는 바로 그들이 10대 시절에 봤던 교과서 때문이에요. 이 교과서는 전 세계에서 유명한 교과서인데요. 1950년도부터 발행이 되어서 지금까지도 바뀌지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날 한국의 잘못 나온 부분은 경제발전 이런 부분이 잘못되어 있으면 외신과 어떤 뉴스가 나와 있으니까 바로 시정이 돼요. 그런데 100년 전, 1000년 전 역사는 잘 시정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이 지금까지 50년 넘게 전 세계 청소년들이 보고 공부하고 시험 봤던 내용이에요. 아마 이런 교과서 본 사람이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라든지 그런 MBC 기자라든지 더 타임즈 기자겠죠. 이렇게 그 교과서 이런 말이 있어요. 한국을 소개하는 내용에 주어가 한국이 아니에요. 주어가 중국이에요. 아니 옆에 나라 소개에 중국 할 때는 첫 문장이 주어가 차이나고 일본 소개할 때도 일본 소개하는 곳이니까 주어가 일본인데 한국을 소개하는 내용에는 주어가 중국이에요. 여기 보시죠. 차이나 컨트롤 더 페니슐라 포 머치 오브 코리아 히스토리. 중국은 한국 역사 대부분을 컨트롤했다. 조정했다. 그리고 during the 당 다이너스티 당나라 때 코리아 once again became a colony of China. 당나라 때 한국은 다시 한번 중국의 식민지가 되었다. 그리고 또 청나라 때 한국은 합병당했다. 그리고 1910년도에 일본 한국을 합병했다. 이렇게 한국을 소개하는 내용의 주어가 중국이고 일본이에요. 그것도 중국이 지배했다. 중국이 식민지했다. 일본이 지배했다. 우리나라 역사의 주인공은 우리나라가 돼야 되고 또 한국을 소개하는 곳에 한국의 위대한 역사적 인물, 문화유산 이런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의 5천 역사 중에서 외국에 침략받은 역사가
전부가 아니잖아요. 침략을 받았을 때도 일제강점기를 제외하고는 끊임없이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의 식민지가 될 수가 없었잖아요. 때론 이겼고 싸웠잖아요. 그리고 일제강점기 때도 일본이 한국을 식민지 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우리는 저항하고 싸웠잖아요. 근데 그런 내용이 없어요. 독립운동가 이야기도 없고 우리나라가 고구려, 백제, 신라, 고려 그 시대 때 당당하게 전 세계에 우리 한국의 기상을 펼쳤던 그런 역사가 안 나와 있어요. 그런 것도 모자라서 시험 문제에는 중국의 한국 통치는 한국 문화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라고 나와 있어요. 이거를 암기했던 사람들이 아까 그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이야기처럼 이렇게 나오겠죠. 두 번째요. 한국 역사 소개 다음 부분은 바로 한국의 위치를 소개하는 건데 여기 보시면 한국 위치 소개해서 저렇게 동해를 일본해라고 해놨어요. 그것도 모자라 시험 시간에 한국과 일본 사이의 바다는 무엇인가라고 해놨어요. 정답은 또 일본해라고 해놨어요. 동해라고 하면 시험이 틀려요. 이렇게 잘못된 지식을 외국인들이 가질수록 독도 문제를 오해할 수 있고 또 일본의 의도대로 저 부분을 그렇게 알게 되는 거겠죠. 우리가 먼저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았던 것이 가장 큰 문제예요. 이렇게 잘못된 역사도 중요하지만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이제 고착화가 돼요. 이건 해외 웹사이트, 정부 관련 웹사이트의 내용이었는데요. 볼까요? 한국은 전체 역사를 통해서 외국에 침략, 합병, 점령을 당했다. 그 결과 한국인들을 그들 자신을 고래사에 낀 새우라고 불렀고 새우가 되었대요. 우리가 새우래요. 말도 안 되죠. 저런 내용을 저렇게 잘못된 교과서를 보고 저렇게 정부 사이트 웹사이트에서 소개하고 있더라고요. 이거 세계사 교과서예요. 한국은 왜 고래사에 낀 새우인지 설명하시오. 그 이유는 세계 지도상에서 한국을 한번 찾아보래요. 그 이유는 옆나라 큰 고래가 있어서 우리가 새우래요. 말도 안 되죠. 그러면은 우리가 옆에 일본과 중국 사이에 있어서 반도 국가라서 그렇게 세우라고 본다 그러면 그리스는 이탈리아는 둘 다 반도 국가였잖아요. 근데 다 세계를 움직였던 문명을 창조했잖아요. 그리스 문명, 로마 문명. 이렇게 반도 국가라는 이유만으로도 이렇게 한국을 비하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건데 이런 내용이 세계 많은 나라 교과서에 포함되어 있어요. 자, 해외 유명 포털 사이트에요. 한국은 일본과 중국과 낀 고래사에 낀 새우였는데 오늘날 21세기에는 경제 발전으로 중요한 새우가 되었대요. 스마트폰 유명해지고 K-팝 유명해지니까 이제 중요한 새우래요. 이런 역사에 대한 관점을 잘못된 것을 방치하니까 저렇게 오늘 아무리 K-팝이 유명해지고 경제 발전돼도 저렇게 새우란 이미지가 고착화가 되는 거죠. 이건 유럽의 유명한 책자예요. 중국을 소개하는 내용이 저렇게 중국의 찬란한 문화유산이 잘 들어갔죠. 일본을 소개하는 것도 잘 들어갔어요. 일본의 관광, 역사, 문화가 잘 되어 있어요. 근데 한국을 소개하는 것은 저렇게 강아지 한 마리가 들어가 있어요. 아니 옆에 이웃나라 중국에는 저렇게 꽉 차 있잖아요. 문화유산이. 일본도 꽉 차 있고. 근데 한국은 뭐 해종대왕, 이순신 장군, 뭐 한글, 뭐 직지, 유구한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도 강아지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의했어요. 왜 한국을 대표하는 것이 왜 들어가 있냐고. 도대체 어떤 근거로 썼냐고 항의하니까 출판사에서 답변이 왔어요. 답변이 뭘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저 강아지는 한국이 아니래요. 중국을 소개하는 거였는데 한국은 저희 교과서에서 소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거는 중국 강아지가 튀어나온 거래요. 원래 우리 교과서에 한국이 안 들어가 있대요. 미안하대요. 더 화가 났어요. 오히려 한국을 완전히 무시한 거잖아요. 얼마나 한국을 무시했으면 한국 소개할 게 없다고 말하고 저렇게 중국 강아지가 나왔겠어요. 그러면서 이런 말 하더라고요. 당신들이 방크에서 한국을 소개한 자료를 주면 다음번 발간 때 고려하겠다고.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세계인들이 한국을 잘못되게 알고 있는 것도 문제겠지만 우리 한국인들이 적극적으로 세계인들한테 우리 역사와 문화를 제대로 알리는 것도 중요함을 느끼고 있어요. 이렇게 미국 CIA라는 미국에서 제일 유명한 국가기관에서 한국을 소개하는 것에 독도를 저렇게 독도와 다케시마를 같이 표기하고 있고 동해를 일본이라고 표기하고 있잖아요. 더 나아가서 저렇게 한국을 소개하는 것을 되게 짜게 그려놨잖아요. 한국은 바다가 없어요. 정말 작은 박스 안에 감옥처럼 한국이 저렇게 갇혀 있잖아요. 반면에
여기 WHO라는 세계보건기구 사이트에서도 동일하게 한국을 소개하는 거에서 한국을 저렇게 작은 박스 안에 가두어 뒀고, 또 중요한 건 뭔지겠어요? 한국을 소개할 때 울릉도와 독도가 빠져 있어요. 반면에 일본을 소개하는 곳에서는 저렇게 울릉도와 독도를 포함시켜 놨어요. 그리고 아까 앞에서는 한국을 소개할 때 그 작은 박스 안에 바다가 안 보였잖아요. 근데 일본을 소개하는 지도에서 저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바다를 저렇게 다 그려놨어요. 왜냐하면 일본은 해양 대국이라는 국가 비전을 두고 저렇게 전 세계에 일본의 해양 영토를 홍보했기 때문에 다른 나라 많은 웹사이트나 교과서에서 저렇게 일본의 바다를 잘 소개하고 있어요. 그 바다를 소개하면서 저렇게 독도와 동해도 일본이 원하는 대로 전세 홍보가 되고 있겠죠.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한테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어떤 평창 동계올림픽, 2002년 또 그 월드컵, 그리고 앞으로 동일하게 세계 축제인 잼버리 대회 때 한국의 수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에 관심 있어 할 텐데, 이렇게 한국을 소개하는 많은 나라 교과서와 방송국과 외신에서는 한국에 대해서 유구한 역사와 찬란한 문화는 삭제가 되고 중국의 속국, 일본의 속국, 중국의 식민지로만 되어 있죠. 그리고 더욱더 큰 문제는 뭐겠어요? 한국을 소개하는 그 페이지의 주인공이 한국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소개하는 주인공이 중국이고 일본이에요. 역사의 주인공이 한국이 아닌 거예요. 사실도 아니지만 이런 내용이 나와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내용을 방치하면 전 세계인들이 과거에 그랬듯이 그런 잘못된 교과서를 보게 되고 읽게 되고 또 말하게 돼요. 자, 이런 거를 방치하고 싶어요? 이런 걸 바꾸고자 하려고 하면 여러분 스스로가 이제 앞으로 단크의 홍보대사로서, 그리고 제1기 새만금 홍보대사로서 전 세계인들이 지구촌 최대 축제인 잼버리 대회 때 새만금 오게 될 텐데, 그때 여러분들이 한국을 소개할 기회가 주어지잖아요. 여러분 스스로가 머릿속에 전 세계인들한테 어떤 한국의 이미지를 만들고 싶은지 고민하지 않으면, 알리지 않으면, 전파하지 않으면 잘못된 이미지가 계속 고착화가 돼요. 전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세계인들한테 어떤 한국의 이미지를 만들고 싶나요? 자,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가 만들고 싶은 한국의 이미지예요. 아까 제가 보였을 때 미국의 CIA라는 국가 소개 사이트에서 그게 전 세계 어마어마한 공모가 되는데, 거기에 한국은 작은 박스 안에 우리 한국의 바다도 안 보이고 작게 보였잖아요. 저는 호성상했어요. 일본 지도는 엄청 크게 나오고 일본의 바다 형태는 엄청 크게 나와서 전 세계인들한테 일본이 전 세계 선포하는 해양 대국이라는 것을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큰 바다를 소개하면서 일본의 비전을 설명하고 있는데, 한국은 그렇게 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방크에서는 이렇게 한국의 해양 영토를 소개하고 아주 큰 대한민국 꿈을 담은 저렇게 큰 이미지를 담은 지도를 최근에 저희가 1만 부를 제작을 해서 전 세계에 보내고 있어요. 여러분 어때요? 시원시원하죠? 아까 미국의 CIA 지도랑 WHO 지도 봤을 때는 한국이 조그맸잖아요. 바다는 안 보이고. 근데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바다 영토가 보이잖아요. 한국의 바다 영토는 남한의 국토 면적의 약 4배가 돼요. 근데 그 내용이 안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한국에 있는 가치가 우리 한국이 스스로가 모르기 때문에 전 세계에 홍보가 안 돼 있는 거거든요. 동일하게 세계 많은 나라에서 한국은 일본과 중국 사이에 낀 새우라고 그래요. 옆에 일본은 고래고, 중국은 고래고, 한국은 그 사이에 낀 새우래요. 전 싫었어요. 그래서 제가 세계인들한테 이런 말을 해요. 우리가 세계인들한테 새로운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창조하고 싶어서 이런 지도를 또 만들었어요. 어떻게? 지도를 뒤집었어요. 뒤집으니까 우리는 고래 옆 아래에 있는 일본과 중국의 그 고래를 박차고 태평양과 세계로 뻗어나가는, 우리는 고래사에 낀 새우가 아니라 두 나라 고래를 품어서 대양으로, 해양으로, 전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아시아의 중심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두 나라 사이에서 아웅다웅하는 이런 새우 이미지가 아니라 세계 중심이 되고 세계를 박차오르고 세계에 나아가는, 저는 그래서 세계인들한테 우리나라는 일본과 중국 사이에 낀 새우가 아니라 일본과 중국이라는 고래를 품을 수 있는 바다와 같은 민족이라고, 대양과 같은 민족이라고, 일본의 어떤 부활하는 제국주의,
중국의 패권주의를 품에 안아서 동북아의 평화를 선포하고 세계를 움직이고 21세기를 세계 평화와 번영을 이끌 수 있는 모든 것을 품을 수 있고 또 모든 것을 품어서 전 세계에 다시 돌려줄 수 있는 바다와 같은 위대한 가슴을 가진 그런 민족이라고. 그래 더 이상 우리나라는 쉬림프, 새우가 아니라 오션이라고. 그래서 세계 역사의 중흥이 될 거라고 이렇게 홍보하고 있어요. 또 뭐예요? 세계인들은 지금 너무 좋은 게 뭐냐면 지금 한류 팬이 1억 명이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홍보 대사로서의 정말 좋은 기회가 있어요. 과거와는 다르게 지금은 BTS라든지 다양한 한류 팬들 때문에 세계 한류 팬이 1억 명이 돼요. 여러분들 1억 명한테 한국을 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어요. 과거에는 잘못된 교과서만 보고 그렇게 한국이 잘못된 걸로 오해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외국인들한테 이제 한국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니까 그들한테 그들 교과서에 실려 있는 게 전부가 아니라고, 방송에 보는 게 전부가 아니라고, K-팝 스타가 전부가 아니라고, 여러분들이 우리 유구한 역사와 찬란한 문화, 더 나아가 한국의 미래에 대해서 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어요. 저 또한 그런 기회가 주어졌어요. 제가 최근에 인도네시아 한류 팬들한테 한국을 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어요. 그래서 무려 제 강의 때 1만 3천 명의 인도네시아 젊은이들이 온라인상의 줌으로 제 강의를 들으러 온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 한국을 소개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가 주어진 거죠. 자, 여러분들이 한국을 소개할 기회가 어떤 기회냐 그러면 바로 한국을 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그 기회를 여러분들이 잘 활용을 하면 세계인들이 한국에 대해서 진짜 여러분들 못지않게 한국을 대표하는 대사가 될 수 있어요. 여기 나와 있는 주인공은 바로 방크의 프랑스 대사로 활동하시는 청년이에요. 이 청년은 방크 회원으로서 프랑스 교과서에 동해가 일본해가 되어 있으면 일본해가 잘못되었다고 항의를 하고 심지어 프랑스 유명한 백과사전에서 잘못된 일본의 표기 동요로 바꾸었어요. K-팝을 좋아했던 프랑스 친구가 방크 회원들과 친구가 되고 교류하면서 프랑스 교과서의 잘못 내용을 고치고 그리고 프랑스의 그래서 한국의 찬란한 문화유산을 홍보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K-팝을 좋아했던 그 외국인이 방크 친구를 만나서 한국을 홍보하는 대사가 된 거죠. 또 이 친구는 벨기에 친구인데 그냥 한국의 영화 K 드라마를 좋아했던 벨기에 친구가 방크 친구들과 만나서 교류해서 벨기에의 교과서에는 일제강점기 때 일본이 한국을 식민지한 것만 나와 있잖아요. 근데 그 내용에 대해서 그 식민지 기간 동안에 얼마나 한국인들이 독립운동했는지 저항했는지 3.1 독립선언서 내용을 벨기에로 알리고 있어요. 특히 이 친구는 네덜란드를 할 줄 알아서 네덜란드 번역을 해서 유럽 친구들한테 이제 강점기 때 일본이 한국을 식민지한 걸로만 알지 말고 저렇게 한국에 대해서 독립운동했던 이야기를 전파해주는 저희들의 든든한 친구가 되었어요. 또 이 친구도 K-팝을 좋아하는 친구인데요. 이렇게 폴란드 교과서의 웹사이트에 일본어가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저희 방크와 함께 편지를 보내서 일본을 동요로 바꾸었어요. 이 친구도 영국 친구고 러시아 친구인데 러시아와 영국 교과서에 한국이 주어가 한국이 아니고 대부분 다 일본과 중국만 나온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러시아와 그 영국 교과서에 한국에 대해서 그 누구도 제대로 홍보하지 않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 친구와 함께 열심히 한국의 찬란한 문화와 역사를 가르쳐 주었고 이 친구는 바로 그런 걸 배워서 그 나라 언어로 된 한국을 소개하는 웹사이트 만들었어요. 그래서 교과서에 한국의 잘못된 내용에 대해서 그건 배우지 말고 본인이 직접 한국에 와서 방크 회원들한테 배웠던 우리의 찬란한 역사와 문화를 알리는 웹사이트를 만들어서 그 내용을 그 나라의 초중학생들한테 지금 전파하고 있어요. 아까 봤죠? 한국을 소개하는 거에 대해서 중국의 문화유산 꽉 차 있고 일본도 꽉 차 있는데 한국 강아지 한 마리 했잖아요. 그 내용도 우리 게 아니었잖아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울분하지 방치하지 말고 저렇게 적극적으로 그 나라 친구들과 사귀어서 교과서에 안 나온 한국에 대해서 홍보 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친구는 미국 친구예요. 미국의 초중고교 수업 시간에 그 12년 동안에 한국에서 배운 거는 한 달도 아니고 단 20분이래요. 그 20분도 참전 군인 이야기래요. 이런 내용을 방치할 수 없어서 제가 이 친구한테 한국을 가르쳐주고 이 친구가 미국 교과서에 한국을 안 나오는 내용에 대해 저렇게 한국을 소개하는 웹사이트를 만들었어요. 이 사이트 통해서 미국의 많은 초중고교 교사와 학생들이 한국을 배우고 있어요. 이제 곧 이 사이트에 바로 그 잼버리 대회도 소개하면서 바로 새만금에 대해서 또 올라갈 거예요.
자, 이 친구는 인도네시아 친구인데요. 인도네시아에서 유명한 백과사전 사이트에 독도가 다케시마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이걸 고치지 않았어요. 근데 이 방크 인도네시아 청년과 제가 얘기를 해서 여기에 독도를 알렸고 지금은 이 내용이 시정이 되었어요. 이렇게 케이팝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하나씩 방크 회원들과 친구가 되어서 그 친구들한테 이렇게 한국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 친구는 미국 친구인데요. 한국의 역사 중에서 본인은 세종대왕도 멋있지만 자기 유관순이 멋있대요. 어떻게 그 10대 나이 때 총칼 앞에서 목숨을 걸고 나라의 독립을 지킬 수 있냐요. 이거는 전 세계 모든 나라 홍수연들이 봐야 될 감동적인 이야기래요. 미국에서는 독립운동가가 되게 유명한데 미국은 잘 알고 있잖아요. 근데 한국에서 이런 데는 모르니까 자기가 한국의 독립운동가를 소개하는 영어 사이트를 만들어서 전 세계 홍보하는 일을 하겠다고 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한국의 독립운동가들은 전 세계에 반드시 존경받아야 한다고. 자, 이렇게 방크는 그동안 한국의 역사 문화를 전 세계 홍보해 왔어요. 정말 좋은 게 지금 1억 명의 한류 팬들이 있어요. 한국의 영화, 한국의 드라마, 한국의 음악을 통해서 한국을 알고 싶어해요. 옛날에는 한국에서 잘 몰랐는데 지금 한국을 알고 싶어해요. 그때 우리가 한국을 알고 싶어하는 그때 적극적으로 우리 방크 청년들이 홍보 대사가 되어서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알렸어요. 자, 이제 우리한테 또 다른 미션이 주어졌어요. 바로 2023년 평창 동계올림픽, 2002년 월드컵에 버금가는 세계 3대 축제인 잼버리 대회가 2023년도에 바로 대한민국 새만금에서 열려요. 이제 전 세계 수많은 나라 청소년들이 그들의 엄마, 아빠, 친구들이 앞으로 한국을 이야기할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은 바로 이제 방크의 제1기 새만 공보 대사가 되어서 전 세계 5만 명의 170개 나라의 훗날 트럼프 대통령, 시진핑 주석 그리고 수많은 나라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청소년들한테 한국의 새로운 이미지를 미래 이미지를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어요. 잘못된 역사에 대해서 안타깝지만 우리가 반성돼야 되는 게 뭐냐면 세계인들한테 그 잘못된 역사를 배우도록 오랜 기간 동안에 방치한 책임은 또 한국에 있어요. 물론 일본의 역사국이 제일 큰 잘못이죠. 또 중국 역사국도 문제겠지만 그런 걸 더 떠나서 우리가 제대로 홍보하지 않은 것도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홍보하지 않으니까 해외 교과서에서 주어가 한국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홍보 안 하니까 일본과 중국이 되었어요. 자, 이제는 미래 한국의 이미지, 바로 2023년도에 세계 최대의 축제, 세계 5만 명이 모인 축제에 한국이 열리는 그 축제의 한국의 주인공은 더 이상 이웃나라가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창조하길 원해요. 새만금을 통해서 한국의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길 원해요. 이제 우리가 새로운 한국의 역사를 심어야 돼요. 새만금 한국의 미래의 일이에요. 미래 세대들을 위해서 서울의 3분의 1에 해당되는 거대한 땅이 생겼어요. 그리고 5만 명의 해외 청소년들이 그들의 부모가 이제 신문으로, 방송으로, 웹사이트로 자기 자녀가 본인이 앞으로 방문하게 될 잼버리 대회 개최지 새만금에 대해서 공부하고 찾을 거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런 기회를 활용해서 그런 순간을 지렛대로 삼아서 70억 세계인들한테 여러분들이 새로운 한국의 이미지를 이제 선포할 때예요. 이제 여러분들은 역사를 만들어 나가는 대한민국의 주인공이세요. 자, 이제 결론이에요. 우리가 대한민국 역사를 만든 주인공, 글로벌 새만금 청년 홍보대사, 바로 여러분들의 손끝에서 여러분들의 클릭으로 전 세계인들한테 이제 과거 역사가 아니라 미래 새로운 역사에 대해서 창조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던 우리 유구한 역사와 찬란한 문화를 올바르게 알리고 또 미래 세계적인 축제에서 그걸 계기로 삼아서 새로운 새만금을 통해서 한국을 홍보하는 그런 역할을 주어지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의 그 꿈에 함께 바라면서 지금까지 제 강의 노정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